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9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1단원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5학년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그리고 분수의 덧셈, 뺄셈 했었죠. 분모가 다른 경우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6학년 1학기 때 먼저 1단원에서 살펴볼 것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어요. 옛말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던데 우리도 케이크 2분의 1 개를 똑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케이크가 반 개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케이크 2분의 1개예요. 이만큼. 이만큼이 있는데 지금 이걸 똑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면 이걸 또 반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만큼을 여자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케이크 양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실제 양은 눈으로 보면 이걸 반으로 나눠서 이만큼이 내 거가 되겠구나,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케이크의 양을 숫자로 나타내면, 특히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초코볼이 8개 있어요. 이것을 똑같이 나누어 먹자. 2명이 있다면 4개, 4개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 나누어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케이크가 2분의 1만큼 있어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눈다. 이거 둘로 나누어 먹을 때 계산하는 건 8 나누기 2로 나눠서 계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분의 1개 케이크 있으니까요. 2분의 1 나누기 2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을 세우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걸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규린의 반은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연극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연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도 만들어야 해. 규리와 친구들은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연극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바빠요. 규리가 학예회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학예회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배경을 꾸미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이런 무슨 경주 코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결승선인 것 같고요. 지금 배경을 꾸미는 친구들이 있고 아주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로 칠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에 보면 어떤 연극인지 짐작이 되네요. 지금 이 친구는 토끼 분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북이 분장을 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는 이야기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토끼의 간. 그런데 지금 아까 배경을 보니까 경주 코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을 연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연극에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지는 이번 단원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지금 학예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측정하고 있는 것, 아마 필요한 소품들 제작하는 때 필요한 규격을 줄자로 측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11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교실 한 곳에서 또 소품을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지금 이게 글쎄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어요. 연극에 필요한 소품이겠죠? 여기도 자아가 있고 여기 끈, 리본 끈 같은 것도 있고요. 물감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품들이 학예회 때 사용할 그러한 소품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전에 공부한 내용,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공부했습니다. 아마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같은 분수, 또 약분과 통분, 또 분수의 곱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단원에 공부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복습을 하고 이번 단원 내용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약분과 통분을 경우에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분수의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5학년 때 공부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잘 모르면 복습을 해보세요. 이번 단원에선 무엇을 살펴보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법.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알죠? 그런데 이것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해 볼 거고요. 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법. 우리 분수의 곱셈 5학년 때 공부를 했어요. 이것으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배운 내용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수학 익힘 풀이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 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수학 익힘 여기가 9쪽인데요.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해서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5학년 때 공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4번까지 있는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색칠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이걸 분수로 나타낸다. 자, 여러분 3학년 때 벌써 3년 전이라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이만큼 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지금 똑같이 나눴어요.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눴냐면 9칸으로 나눴죠. 근데 9칸 중에 색칠한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9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5이니까요. 그걸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5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는 온전한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가 될 뻔했는데 지금 이걸 똑같이 4로 나눴죠. 4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만큼이죠. 지금 이것만 보면 4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3이기 때문에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이건 온전한 하나죠. 따라서 이걸 대분수로 1과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2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세요. 자, 6분의 5.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때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분자에도 곱해주고 분모에도 곱해주어야죠.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어도 분수의 크기는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6분의 5가 있는데 분자가 5에서 10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 분모에도 2를 곱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6분의 5와 12분의 10은 크기가 같은 분수고요. 자, 기준은 지금 6분의 5입니다. 6분의 5가 기준이에요. 다음 보니까 분모 6이 18이 됐어요. 어떻게 됐죠? 3을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에 3을 곱해주었으면 분자에도 3을 곱해주어야죠. 5에다 3을 곱해주면 15가 됩니다. 자, 기준은 6분의 5라고 했습니다. 6분의 5가 네모분의 20이 되었어요. 분자가 몇 배가 됐냐면 5에서 20으로 4배가 되었죠. 분모 또 마찬가지로 4배, 6 곱하기 4 해서 24분의 20. 따라서 6분의 5, 12분의 10, 18분의 15, 24분의 20은 모두 다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자, 이번엔 같은 원리로 나눗셈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36분의 24가 있는데 36에서 18이 됐어요, 분모가. 어떻게 됐죠? 나누기 2를 해준 거죠. 그러면 24도 나누기 2를 해주어서 12로 바꿔주어야죠. 36분의 24와 18분의 12는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이 됩니다. 36분의 24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분자가 나와 있어요. 8. 24에서 8이 어떻게 된 거죠? 나누기 3을 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6 나누기 3을 똑같이 해주어야 하죠. 36 나누기 3 계산하면 12가 되고요. 자, 36분의 24에서 36이 9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누기 4를 해준 거죠. 24 나누기 4 하면 6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눗셈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배운 약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죠? 자, 다음.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 크기 비교를 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죠. 그걸 우리가 통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2분의 8이 있고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서 이 3을 12로 맞출 수도 있지만 12분의 8을 우리가 약분할 수 있죠.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분의 8은 3분의 2가 되죠. 12가 3이 되고 8이 2가 되니까요.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 4로 나눠준 겁니다. 3분의 2와 3분의 1,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는 분자가 큰 분수가 큰 분수입니다. 따라서 12분의 8이 3분의 1보다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5분의 2와 6분의 4 통분을 해 주어야겠죠. 5와 6이 있는데요. 5와 6의 최소 공배수가 30이죠. 또는 두 분모의 곱 5 곱하기 6, 30이니까 30으로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30으로 통분을 해주려면 5에서 30에 6을 곱했죠. 여기 2에다가도 6을 곱해서 12 만들고요. 6분의 4에서 지금 분모를 30으로 통분하기로 했으니까 6에서 30에 5를 곱했어요. 4에도 5를 곱해서 4, 5, 20으로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30분의 12, 30분의 20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큰 분수죠. 따라서 30분의 20, 6분의 4가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산해 보세요. 7분의 3 곱하기 6분의 5 분수의 곱셈은 어렵지 않았는데 기억나나요?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혹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봅시다. 지금 여기 3과 6 약분할 수 있죠. 3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긴 1이 되고 2가 됩니다. 계산하면 14, 7 곱하기 2, 1 곱하기 5는 분자가 돼서 5가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지금 이건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네요. 대분수 상태에서는 그대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3분의 분모는 바뀌지 않아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꿀 때. 그렇죠?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는 기존에 있던 1에다가 이 3과 자연수 3과 분모 3을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지금 이 1이 있고요. 그 다음 자연수와 분모를 곱한 값 3 곱하기 3, 9죠. 9를 여기 1에 더해줍니다. 그럼 10이 되죠. 따라서 3과 3분의 1은 3분의 10으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게 어렵다. 그러면 꼭 복습하고 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3분의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요. 여기서 약분할 수 있죠. 1로 약분이 되고 3으로 약분해서 그리고 이건 5로 약분해서 2와 1 계산하면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1은 2 그래서 2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 구체적인 내용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통분이나 약분 혹은 분수끼리 대분수, 가분수 등 변환하는 걸 잘 모른다면 꼭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